안녕하십니까. 군썰 이주석입니다. 오늘은 해병대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훈련 IBS 즉 고무보트 훈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이거만큼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너는 뭐 맨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맨날 썰을 부르는데 네가 해병대를 갔다 뭐 얼마나 생활했길래 그렇게 잘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이 IBS 고무보트만큼은 소위 때부터 대위 1호번까지 만 4년을 이연대 2대대 즉 2대대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. 이 2대대만 만 4년을 그냥 줄기차게 근무했다는 것은요, 여러분들이 뭐 믿으실지 몰라도 상당한 그 대기록입니다. 중대장, 작전장교, 대대장 이런 필수 보직자들도 딱 2년 하면 갑니다. 그러나 전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. 꼴랑 2년 하면 가더라. 초급장교 3년 만에 제대하는 친구들도 2년 하고 나니까 편한 대로 가더라. 뭐 이훈단이라든가 뭐 이런 데로 가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부대에서 만 4년을 있었어요. 통상 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꼴통 아니면 체질이다. 네가 꼴통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대에서 받아주질 않은 거 아니냐. 나는 팔고 싶은데 저쪽에서 안 사고 싶다. 그럼 거래가 성사가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꼴통도 못 가는 겁니다. 하지만 체질 너무 능력이 있습니다. 이 부대. 그런 경우에는 대대장들이 인수인계를 해요. 원래 대대장들이 인수인계할 때 그 사람은 인수인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전임 대대장들이 쟤를 중용하거라. 쟤야말로 이 대대 귀신이다. 그러니까 작전장교라든가 소총 중대장 이 새끼들 뭐 주임 상사 이런 놈들 그 욕심이 가득한 놈들이니까 오직 자기 뭐 부귀 영화를 위해서 너 앞에서 딸랑딸랑 하는 새끼들이니까 저놈들 말 믿지 말고 저 이주석이야말로 정말로 사심없이 왜? 쟤는 제대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심없이 일을 할 놈이니까 쟤를 중용하거라. 저는 그래서 거기 4년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. 믿거나 말거나. 그러면 저도 2년 정도 지났을 때 다른 데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저를 이제 다 써먹었어요. 써먹고 나서 이제 용도 폐기하느냐. 군대도 사람 사는데 정이 있습니다. 저를 실컷 부려먹고 말년에 엿먹어라 백령도나 뭐 연평도 소총도 뭐 이런 데를 보내버리면 제가 근무 의욕이 생기겠습니까? 충성을 하겠습니까? 제가? 그렇다고 유능한 장교가 대위가 탈령을 하겠습니까? 그건 아니죠. 하지만 저를 다 그 중용했던 대대장님들이 그분들의 음덕이라고 할까? 돌아가시지는 않으니까 음덕은 아니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나머지 2년은 아주 꼽히는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주제가 딴 데로 샜는데, 자, 오늘 이 주제가 딴 데로 샌 건 아니에요. 제가 IBS 대대에서만 4년 있었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. 일단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.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 사진입니다. 자세히 보십시오.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. 삼국물산 K1 보트 에비리노도 25마력짜리 모타 딱 잡고서 담배 꼬남은 저 고참 중이 이게 휘발유를 연료로 씁니다. 이거를 짬이 안 되는 장교들이 중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중대장 맡은 지 얼마 되도 않는 그냥 계급은 나보다 높죠.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는 뭐 호박은 안 깨지지만 결코 주변에서 그 좋은 눈빛을 보내지는 않습니다. 전 짬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. 담배를 물었다는 것은. 저 사진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
그 맨발이 보입니다. 맨발. 여기에 안에 자세히 보시면 쫄쫄이, 싸제 쫄쫄이를 입고 있습니다. 오카도 안 신었습니다. 오카 바닷물에 젖으면 그거 골치 아픕니다. 맨발로 모타를 보드를 탄다. 또 저 육군에서 야전상이라고 하는 저 실잠바 안쪽에 보면 빨간 추리닝이, 이런 복장은 없습니다. 안에다 그 전투복 작업복을 입어야지 추리닝. 그렇게 이렇게 민병대 같은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장교가 엄청 짬이 되는 사람이다. 또 하나의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것 역시나 저 25마리 에빈루드 모다 위에 기마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. 저렇게 사진 찍으려고 저렇게 한 게 아니고요. 실제로 저렇게 모다링을 합니다. 저희 대대에서 저 자세로 모다링을 할 수 있는 사람 딱 2명입니다. IBS 선임하사 이모 중사, 그 다음에 이대대에서만 만 4년 있은 저때는 중위 말년입니다. 중위 완전 하리마입니다. 저 대한민국 육해공 어디서도 저보다 높은 중위는 없을 때였습니다. 며칠 있으면 제가 진급하는 그때죠. 그러면 그 파도가 그냥 막 출렁출렁 되는 데서 저걸 고속으로다 IBS를 mon다. 그러면 보나마나 뒤로 자빠집니다. 물에 빠지고 대원들한테 개망신당하죠. 하지만 우리들만 아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. 오른발을 저 모타를 결속하고 있는 단박구, 정확한 용어는 턴바클입니다. 거기다가 싹 끼워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. 왼발도 거기다 할 수는 없습니다. 왼발은 또 다른 또 그 저 주주부 밑에다 이렇게 또 끼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바닷물이 파도가 철렁철렁 보드가 그냥 막 출렁출렁 되는 데서 저 자세를 하고 있으면 참 먹어주죠. 또한 얼마나 짬이 되는지, 원래 대대 중사급들은요 부대에 구석구석 일반 장교들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특히나 주임상사, 본부중대 선임하사 이런 사람들은 그 부대에 오래 있으면서 부대의 구석구석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죠. 그런데 갑자기 육중대하고 연대 중포중대 사이에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커다란 싱크홀이 생겼다.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벙찝니다.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. 그렇지만 저처럼 그 부대에서 만 4년을 있은 사람 딱 무마합니다. 거기가 원래 그 포항 비행장이 그 해병 1사단 그 주둔지가 일본 놈들이 가미가제 훈련소로 썼다는 말이 있습니다. 그 밑으로 다 보면 전부가 비행기 경납고들이 있죠. 그 비행기 경납고를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민방공 대피 훈련 장소로만 쓰다 보니까 그냥 어떤 보강을 안 해서 그게 빠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막 뭐 불 때도 전 뒷짐지고 딱 가서 중상사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.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예, 그냥 놔두세요. 제가 알아서 삽니다. 그래서 제가 중상사보다도 더 중상사다운 장교였습니다. 이 정도면 믿으시겠죠? 자, 그러면 이제 본격 IBS 훈련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 IBS 훈련만 가지고요, 한 20분짜리 동영상이 한 200개, 300개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런 거 거부합니다. 일단 IBS 훈련도 먹고 자고 싸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먹는 거는 일단 우리 부대 주둔지에서 취사반에서 해병대 주계라고 그러죠. 거기서 밥을 해서 보급관 쏘이 새끼가 이제 저 트럭에다 싣고 옵니다. 그래서 거기서는 배식만 해요. 저희 때는 주로 도구에 쓰였습니다. 도구 해안. 얼마 전에 그 차 끌고 차박을 갔더니만 거기가 우리 훈련 장소가 어마어마한 차박 성지가 돼 있더라고요. 여기는 통상 그 월요일 날 나갔다가 금요일 날 들어오는데, 나갈 때 보드를 머리에 이고 들어올 때 보드를 머리에 이고 들어옵니다. 헤드캐리라고 그러죠. 그리고 포항 1사단이 동서남북 문이 있는데
해병대를 제대하신 분들도 동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. 1사단에서요. 이 동문, 지금 포항비행장에 그 여객터미널 들어가는 그 입구인 것 같아요. 거기는 IBS 훈련 나갈 때만 씁니다. 북문은 부대 정문이 있죠. 청림에 있는. 서문은 면회객들이 오는 데죠. 남문은 무조건 훈련 나가는 데지 않습니까? 이 동문은 항시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IBS 훈련 나갔다 들어올 때만 이걸 씁니다. 그러면 거기다 이제 수경지를 설치하고 거기서 먹고 자죠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. 먹고 자면 뭘 합니까? 싸야 되지 않습니까? 다른 것들은 다 되는데 이 화장실만큼은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모래사장에서.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일단 이 도구 해안에서는요, 이 시내 쪽으로 단 마을 쪽으로 단 야트막한 모래 언덕이 있고요. 그 너머는 엄청 넓은 정구지 밭입니다. 그러면 먼 발치에서 얘가 오줌 싸고 있다, 똥 싸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군대 해병대가 그렇게 엉덩이 까놓고 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얘들이 부대에서부터 어떤 뭐 똥통을 가지고 다녀서 거기서 싸는가? 아니면 이 자식들이 모래바닥에다 그냥 싸고 묻는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뭐 똥통을 가지고 간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.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이해합니다. 근데 모래에다가 그냥 싸고 묻을 것 같으면 저희가 거기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게 소대별로 하나씩 이 야전 변소를 만들었다 했을 때 30명이 닷새 동안 살라 그러면 150개의 어떤 지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걸 결국 거기 그 근처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?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안 되죠. 그래서 그렇다고 통을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그 땅을 팝니다. 삽으로 파냐고요? 모래를 해서 아주 파기가 좋습니다. 이 구덩이는 가늘고 깊게 파야 됩니다. 삽으로 다 넓게 파면 그 위에다 널빤지 2개를 얹으면 그게 화장실이 되는 건데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. 화장실이 붕괴됐다고 해서 사람이 절대 다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똥 범벅이 될 수 있죠. 거기 빠져서. 그래서 구덩이는 아주 가늘고 깊게. 그러면 구덩이의 폭은 한 10cm 내외? 막상 싸게 되면은 맞추기가 좀 힘들겠죠, 거기는. 그래서 이걸 전부 손으로 팝니다. 그러면 파는 자세는 손으로 다 걷어서, 해병대가 호미 들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?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. 그냥 무조건 손으로 팝니다, 손으로. 그 다음에 이게 한 50cm쯤 넘어가면 이제 몸이 기울어집니다. 더 깊게 파야 됩니다. 더 깊게, 더 깊게. 그러다 보면 완전히 발이 안에까지 딱 하고 어깨가 그 머리에 딱 붙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큰 강에서 한 주먹 걷어 올려서 탁 뿌리고, 한 주먹 뿌리고,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한초 오일을 딱 두르면 끝인 거죠. 그러면 얘들은, 저는 고참이다 보니까 그 화장실 파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 넓은 그 모래사장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1개 소대당 하나씩 파면 몇 개라는 게 딱 답이 나오죠. 그러면 제가 탁 돌면서 저한테는 뭐 지휘봉 같은 건 없어요. 그냥 나무 막대기 딱 해가지고 이 중이밖에 안 되는 새끼가 지간 흉내를 냅니다. 그래도 먹어줍니다. 괜찮습니다. 저는 그 당시에. 그래가지고 싹 돌다 보면은 다 똥 파는 놈들이에요. 다들 어깨가 한쪽 그쪽에 빠져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싹 돌다 보면 냄새가 나죠. 근데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. 똥 파는 놈은. 왜? 정구지밭에다가 그 당시에 똥이라고 자꾸는 좀 죄송한데 인분을 많이 뿌렸어요. 원래 거기에 좀 똥 냄새가 납니다.
또 그 도구 시궁창도 또 유명합니다. 그 IBS 훈련 받는 거기. 그러니까 냄새가 좀 고약해요. 은근히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코에는 분명히 똥냄새가 느껴졌는데 정작 이걸 파는 그걸 뭐 병장이 파겠습니까? 이병이나 뭐 간 일병 다른 애들이 팔 거 아니겠습니까? 걔들은 똥냄새가 나는데도 그걸 못 느낍니다.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 야, 딴 데를 팔아. 여기는 아니다. 제가 뭐 5중대, 6중대, 7중대, 화기중대 뭐 저 아무 데나 가서 전 타치를 합니다. 왜? 그럴 짬이 되니까. 뭐 아무 데나 가서 야, 인마 새끼야. 야, 너 소대장 누구냐, 인마.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, 그냥. 이게 그 고참의 어떤 거죠.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. 그러면 전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. 그냥.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. 병장이 막 와가지고 상병이 와서 지랄들 합니다. 내가 분명히 조금 아까 30초 전에 경고를 줬지 않습니까? 딴 데 파라고. 근데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? 그거는요, 이 IBS 훈련은 2개월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. 그럼 2대대, 3위대대, 7위대대. 그러면 이게 다 하게 되면은 1년에 18번을 받아야 되는데, 각 대대장들이 뭐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여름에 뭐 태풍 때문에 뭐 좀 뭐 얼마 못했고, 겨울에 뭐 혹한기가 어떻고 막 이래버리면 아무래도 훈련이 매주 연달아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걔가 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팠던 그 자리는요, 우리 앞에 IBS 훈련을 했던 3위대대나 7위대대가 지난주 금요일날 똥을 실컷 싸놓고 거기 묻어놓은 겁니다. 묻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발로 툭 치면 모래가 탁 되면서 그냥 가려진 거예요. 그러면 그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금요일날 그 자식들이 저 점심때쯤 묻었지 않습니까? 그러면 토, 일, 그 다음 월요일날 아침에 그걸 파다가 거기를 건드린 거죠. 그럼 이 똥이 분해가 안 됐습니다. 아직까지는. 그냥 이걸 우리는 생똥이라고 그럽니다. 그걸 갖다 얘가 이제 그걸 만진 거예요. 확률상 이건 로또보다도 어렵다고, 확률이 더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. 하지만 거기서 오랫동안 훈련을 했던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넓은 모래사장에 파도가 치는 곳에다 변소를 만들겠습니까? 저 정구지밭 그 가까이다 그걸 하겠습니까? 민원 생기는데. 결국은 2연대, 3연대, 7연대 이 자식들이 똥통을 만드는 거기는 항시 정해져 있다. 하지만 3일밖에 안 된 그 똥구덩이를 다시 파는 거는 그렇게 높진 않다. 적어도 한 2주, 3주 정도 지나가면 그렇게 그거의 모습은 아니죠. 예. 그러면 제가 다시 그쪽을 가서 걔들한테 얘기를 합니다. 야, 얘들 좀 교육 좀 잘 시켜라. 응?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씻겨줘야 되는데, 씻을 게 뭐 있습니까? 모래하고 전구지밖에 더 있습니까? 바다에는 못 나가게 하죠. 그럼 제가 데리고 가서 바닷물로 깨끗하게 소독을 시켜주고, 물론 유능한 장교였다면 포항시내 어디 뭐 사우나라도 보내줘야 되는데, 제가 아무리 고참이라도 그 정도의 권한은 없었습니다. 그러면 얘는 항시 오른손이 찝찝한 겁니다. 뭐 퐁퐁으로 닦은 것도 아니고 뭐 철수세미로다 손톱 밑을 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제가 조용히 불러서 격려를 해줍니다. 야, 원래 똥이 돈이다. 너 오늘 대박이다. 걱정 마라. 그리고 너 똥을 제대로 묻어놓고 가라. 네가 금요일날 잘 묻어놔야 3연대나 7연대 새끼들이 우리 똥을 또 손으로 만질 거다. 복수하자.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2일에다가 철수할 때는 전장군기를 아주 철저히 유지했습니다. 여기가 이틀 3일 후에 와서 여기 구덩이를 팔 새끼들이 절대로 여기가 똥을 쌌던 곳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끔 막 그 뒤에 해당화도 막
해다가 이렇게 뿌리채 뽑아다가 그냥 이렇게 싹 가려놓고, 그러면 그놈들은 다 벌써 알지 않습니까? 오, 여기 해당화가 있다. 그러면 여기는 어떤 놈도 똥을 싸지 않았던 곳이다.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마 3연대나 7연대에서 그 유독 그 우리한테 많이 걸려들었을 것이다. 확실합니다. 그래서 우리 쪽에서 뭐 몇 명 저거 한 거는 우리도 신이 아닌 이상은, 그리고 걔들이 내 주의사항을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건 자업자득입니다.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이걸 뭐 부비추레벨이라고 얘기할 뭐 그건 아니고요. 아무튼 3년대 7년대에서 IBS 훈련 나가서 변소 만들다가 똥을 손으로 다 펐던 그 예비역 해병들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의 뭐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. 이상 썰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